성 PT와 함께하면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운동 생리학 1단원 운동 생리학의 개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운동,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한 계획적인 신체 활동이다. 이제 운동에 대한 정의죠.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체 활동,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움직임을 이야기한다. 밭에서 일을 한다던가 평상시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 있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아니면은 뭐 빨래를 하고 빨래를 널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움직임,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고 이제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어떤 엑서사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체 활동 자체를 늘려도 칼로리 소비가 일어나면서 날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외국 책들을 보면은 이제 운동을 다루는 외국 서적들은 반드시 마당에서 잔디 깎거나 정원 가꾸기 뭐 이런 것들이 몇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활동이다 뭐 이런 식의 그 프로그램들이 막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트레드밀을 걷고 뛰고 이런 것들만 운동이 아니다.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운동의 한 부분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체력. 이제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해도 체력이 기본 바탕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책을 볼 때도 어떤 업무를 볼 때도 다 체력이 기본 바탕이 되어 줘야지만 더 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 관리를 막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제로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올라갈수록 체력이 이렇게 딸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글쎄요, 이제 남자들의 경우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대부터는 정말 확 꺾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예전 같지 않구나, 내 몸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거를 계속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꾸준히 체력 관리를 잘 해야겠죠. 자, 이제 이 체력이라는 게 보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건강 체력이라는 게 있고 운동 기능 체력으로 또 나뉘어져요.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건강 체력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 신체 구성이라는 거는 내 신체의 구성 성분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지방이 어느 정도 되고 제지방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러한 그 신체를 조성하고 있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바디 같은 거를 재보면 제지방량과 체지방량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건강 체력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면은 우리가 헬스장에서 단련할 수 있는 것들이 건강 체력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한 체력, 피트니스에서 가꿀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부분은 뭐 운동 역학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뭐 노인 스포츠 지도사 같은 거를 준비할 때 그런 과목에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잘 보셔야 돼요. 건강 체력 요소 측정의 예 보시겠습니다. 오래 달리기 측정, 생체 전기 저항 분석,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 이제 이거는 우리가 체전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앞으로 이렇게 숙여주면서 유연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동작이죠. 윗몸 일으키기 측정, 배근력 측정,
팔굽혀펴기 측정, 악력 측정, 이러한 부분들을 건강 체력 요소에 대한 측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헬스장에서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 기능 체력. 여기에 이제 기능이 들어가죠. 기능, 펑션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영어적인 의미로는 스킬을 기술이라는 단어로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전문적인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다루는 피트니스에서 다루는 그런 체력 요인이 아니라 좀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조건들,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같이 보시면 민첩성, 민첩하게 움직이는 거. 한 2m 가서 바닥 찍고 또 잽싸게 이동해서 2m 찍고 다시 이동해서 2m 가서 찍고 이거를 빨리빨리 전환하는 그런 스킬이죠. 그런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순발력, 파워라고 보시면 되죠. 역도 선수들이 한 번에 힘을 빡 써가지고 클린 동작을 하거나 스네치 동작 같은 거를 할 때 장미란 선수가 하는 역도 그런 걸 생각하시면 쉽죠. 순발력, 파워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파워가 힘이 절대 아니에요. 순발력을 의미한다.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힘을 쓰는 능력치를 파워, 순발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스피드 말 그대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죠. 평형성, 중심 잡을 수 있는 이런 능력, 균형 감각, 협응력, 신체의 전신의 모든 관절과 근육들이 어우러져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렇기 때문에 전신적인 움직임과 전신적인 동작이 협응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역도 동작이라던가 공을 던지고 받기, 공을 던지고 뭐 농구공을 던지고 받는다거나 뭐 야구공을 던지고 받는다거나 이게 그냥 팔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신의 근육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리 이렇게 들고 이렇게 던지고 농구공도 던지고 받고 이러한 것들이 다 전신의 움직임. 발부터 뭐 쉽게 얘기하면 머리까지는 사실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의 어떤 암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밀리오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의 근육을 다 사용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협응력의 예로 내가 펀치를 치는데 그냥 이렇게 펀치를 칠 때 가슴과 상완 삼두근이 발달이 되어 있는 사람이 펀치를 칠 때 손목은 그만큼 발달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아랫팔 전완 부분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어 있으면 가슴의 힘과 상완 삼두근의 힘을 얘가 같이 협응적으로 받쳐주질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쳤을 때 손목이 훅 꺾일 수 있죠. 아마 남자분들은 그 술 먹고 이 복싱, 이 펀치 치는 오락 게임 기계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펀치를 치다가 손목이 꺾이거나 해서 아마 손목 이렇게 접질르고 이렇게 다친 경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펀치 머신을 칠 때 우리가 어떻게 치냐면 손목을 이렇게 잡고 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달려가면서 빵 이렇게 때리죠. 만약에 협응력이 좋고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펀치를 날려도 손목이 꺾이거나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협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있어요. 반응 속도는 이 엘리트 체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엘리트 스포츠에서는 내가 어떠한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면, 반응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상대방 펀치가 날라오는데 내가 피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뭐 한 1, 2초 있다가 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겠죠. 내가 피해야지에서의 피해라는 생각만 해도 몸이 먼저 확 갈 수 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질 수 있게끔 돼야지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어떤 명령을 내가 뇌에서 내렸을 때 몸에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빠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 시간, 반응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의미적인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 체력하고 이 건강 체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생활 스포츠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건강 체력에 많이 속해 있고, 전문 스포츠 지도사에서 다루는 영역은 운동 기능 체력에 더 많이 속해 있는 부분이 되죠. 운동 기능 체력 요소 측정의 예 보시면 제자리 높이 뛰기 측정, 즉 서전트 점프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2.5m 왕복 달리기, 한쪽 다리로 서기, 이러한 것들도 스킬에 대한 측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운동 기능 체력이라는 거는 그 스킬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쵸? 전문 운동 선수들이 발달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요소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체력과 운동 기능 체력에 대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운동 생리학의 개념 보실게요. 중요합니다. 운동 생리학의 개념, 정의, 의의, 뜻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단원의 정의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말 가볍게 우리가 주워 먹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잘 보셔야 되고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에요. 운동 생리학의 정의, 운동 생리학은 일정 기간 동안 운동 형태로 가해진 자극에 대해 인체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생리학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달리기, 조깅을 한다고 치면 처음에 조깅을 할 때 인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죠. 처음에 일어나는 그 쇼크, 약간 충격이 있겠죠. 안 했었던 부분을 하니까. 그런 쇼크에 대해서 몸이 어때요? 놀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정기적이고 계속 이어지면 적응을 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심폐가 기능이 좋아지고 이러한 것들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운동 생리학은 인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운동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적응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비슷한 이야기죠? 기출된 표현이니까 조금 더 눈여겨서 보시고요. 스포츠 과학의 핵심을 이루면서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이고 인간의 건강 유지 및 체력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인류의 생명 유지 및 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학문이다. 좋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모든 어떤 과목의 정의들이 그렇지만 운동 중 생명체가 어떻게 생리학적으로 반응하는가를 관찰하는 학문이다. 여기도 반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운동이라는 자극을 이용하여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을 생리학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인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운동이라는 자극, 그죠?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 그 과정을 생리학적으로 관찰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어렵지 않죠?